자, 구조와 면접이 있다. 구조와 면접은 면접조사표를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표를 활용하기 때문에 코딩, 부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호화가 용이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양적 연구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여기 있는 구조와 면접입니다. 또 거기 연구자의 편향된 오류, 연구자의 편향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조사표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구조와 면접이 있습니다. 반구조와 면접은 면접 지침을 활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면접 지침이 존재한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구조화는 말씀드린 대로 구조화 플러스 비구조화. 이러한 것들로 이제 질문들을 달리할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비구조화 면접입니다. 비구조화 면접은 개방형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개방형 질문을 던지면 자유롭게 응답을 하겠죠. 따라서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바로 비구조화 면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부호화는 어렵겠죠. 부호화는 어렵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접조사의 종류를 이 정도만 노트를 하시죠. 자, 이제 사전조사와 예비조사 들어갑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사전조사와 예비조사는 엄격히 말하면 다릅니다. 예비조사는 우리가 탐색적 조사와 동의어가 되는데, 예비조사는 문헌을 찾아서 문제 제기를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프리테스트라고 하는 사전조사는 설문지를 만들어 놓고 프리테스트,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전조사는 당연히 모든 샘플링을 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서 사전조사를 해서 질문지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전조사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사전조사가 잘 나온 거죠. 사전조사는 질문지 초안이 만들어진 후 끊어요. 질문지를 시험해 봄으로써 질문지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인 반면 끊어요. 예비조사는 질문지 작성의 사전 단계에서 연구자가 연구하려는 문제의 핵심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실시하는 조사예요. 이때 많이 하는 것이 바로 문헌조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전조사, 프리테스트는 본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내용, 형태, 문항 작성, 질문 순서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는 질문지 수정과 본조사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질문지 수정과 관련된 사항의 별표. 이게 바로 사전조사의 목적 중에 하나죠. 응답자가 응답한 것 가운데 전후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 응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모른다는 대답이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 기타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전조사를 해봤더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나오면 질문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지에 오류가 있으니 이걸 수정해야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응답자가 응답한 것 가운데 전후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게 있다. 이게 뭐예요? 신뢰도가 낮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했을 때 크롬바 알파 값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크롬바 알파 값이 너무 낮게 나오면 1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질문지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비조사, 사전조사. 자, 예비조사를 파일럿 스터디라고 사전조사를 프리테스트라 하는데요. 여기 파일럿 스터디의 예비조사는 문제 제기, 문제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나 문제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전조사는 거기 나온 대로 질문지 수정, 그 다음에 본조사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했는데요. 질문지 수정 목적이 가장 커요. 질문지 수정 목적이 크고, 그 다음에 본조사 내용의 정보 수집입니다. 본조사 내용의 정보 수집. 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비조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탐색적 조사, 탐색적 조사와 동의어가 되고요. 이것은 문헌조사를 많이 쓴다라고 했습니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보다 더 문제 제기를 더 객관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자, 사전조사는 질문지 수정의 목적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만약에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 그 다음에 무응답이 많았다. 모른다가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기타의 응답이 많이 나왔다. 자, 이럴 때는 질문지 수정이 필요한 거예요. 수정해서 본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수정이 요구된다. 자, 우리 시험은 여기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사전조사에 체킹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참여행동 연구를 보시죠. 딱 한 번 출제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참여행동 연구의 1번 별표, 5번 별표, 6번, 7번, 8번 별표. 자, 1번입니다. 연구자들을 자신들의 문제와 연구 대상자들을 자신들의 문제와 바람직한 해결책을 정의하고 그들의 목표를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연구를 설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연구 대상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접근은 연구가 지식 생산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의식의 교육과 개발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며 그리고 행동을 동기화시키는 것으로 기능한다는 믿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참여행동 연구, 이제 FAR라고 하는데요. FAR이라고 하는데 참여행동 연구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들의 기능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하나의 자원으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의 이해에 맞게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연구 참여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대상자들이 행동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 접근은 고전적인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패러다임, 즉 참여행동 연구 패러다임에 따르면 전통적 연구는 연구의 주체를 연구의 객체로 환원하는 일종의 엘리트 모델로 인식되고 그 다음에 참여행동 연구 접근의 많은 주창자들에 따르면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구분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 연구가 있고 그 다음에 파 접근이 있잖아요. 전통적인 연구는 참여행동 연구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것들. 연구의 주체를 연구의 객체로 환원하는 엘리트 모델로 인식됐던 것이 전통적인 접근이다. 전통적인 연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구분은 없어져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참여행동 연구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연구에 의해 영향받게 될 대상들도 그 연구 설계에 책임이 있다. 즉 연구 설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연구 대상자들이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암묵적인 가정에 도전합니다. 도전한다 별표. 자, 거기에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인정한다 하면 안 됩니다.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가정을 도전하는 것이 참여행동 연구예요. 연구 대상자는 자신의 문제와 해결책을 스스로 정의합니다. 연구 대상자가 정의하는 거고요. 연구 대상자는 연구 설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참여행동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참여행동 연구 정리합니다. 자, 참여행동 연구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participation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participatory가 나왔고 그 다음에 행동, 액션이 나오고 그 다음에 researc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FAR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니셜 따서요. 참여행동 연구,
이 참여는 연구 참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연구 참여자 또는 연구 대상자라고도 하죠. 자, 연구 참여자의 행동을 리서치하는 건데요. 연구 대상자의 참여 행동, 이것을 강조하는 연구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들을 잡아보죠. 첫 번째, 연구 대상자가 연구 설계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구 대상자 스스로 문제 등을 정의하는 겁니다. 연구자가 대상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에 도전합니다. 지금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만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연구 대상자가 연구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연구 대상자에게 있는 겁니다. 연구 설계의 책임은 연구 대상자에게 주어진다. 연구 대상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행동 연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포인트입니다. 참여관찰의 유형이 나왔는데요. 참여관찰의 유형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완전 참여자, 관찰 참여자, 참여 관찰자, 완전 관찰자가 있고요. 자, 완전 참여 여부, 완전 참여하느냐, 완전히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면 O, 하지 않으면 X입니다. 공개 여부, 공개하면 O, 공개하지 않으면 X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완전은 비공개다. 자,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완전은 비공개다라는 암기법을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해시킨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참여관찰의 유형 보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나온다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완전 참여자, 완전 관찰자, 참여 관찰자, 관찰 참여자입니다. 두 개 구분은 뭐였냐면 공개 여부, 그 다음에 완전 참여 여부. 이거 두 가지였습니다. 완전히 들어가면 뭐라고요? 비공개다. 완전은 비공개라고 외우시라겠죠?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완전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겠습니까? 공개하는 겁니다. 완전히 들어가면 비공개니까. 자,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 거고, 공개하지 않는 거고, 공개하는 거고, 공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완전 참여 여부라고 그랬죠? 완전 참여 여부는 여길 보면 됩니다. 참여자, 참여자. 참여자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완전 참여자는 완전 참여합니다. 참여, 관찰 참여자는 참여합니다. 여기는 관찰자예요. 따라서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념을 보겠습니다. 완전 참여자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비공개로 완전히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완전 관찰자는 뭡니까? 시작. 공개하지 않은 상태, 비공개로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참여 관찰자는 뭡니까?
공개하며 완전히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관찰 참여자는 공개하며 완전히 참여하는 겁니다. 네 가지가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들어가면 비공개다. 들어가지 않으면 공개다. 참여자가 들어가면 뭐다? 참여자가 들어가면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고, 참여자가 안 들어가고 관찰자면 완전히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